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검찰이 어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죠.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사기 등등 8개 혐의입니다. 물론 일부 무혐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이 검찰이 파악한 개인 횡령 금액만 1억 원을 넘습니다. 자, 윤 의원이 지난 5월에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하면서 발끈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 참 분색하기 짝이 없죠. 자, 윤 의원도 윤 의원이지만 그를 거들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이 쏟아냈던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의 토착 왜구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당시 윤 의원을 비판했다가 벼랑간 토착 왜구로 몰렸던, 그래서 상처받았던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의 넋두리 어제 SNS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더군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아직까지 유감 표명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도 추미애. 다음은 경찰 다리 물어뜯은 엽기 해경 간부. 마지막 트럼프 바이든 미 서부 산불 놓고 난타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또 푹 주저앉은 시청률, 그래서 어린이 버거 세트로 점심을 때우게 한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임소라 반장이 또 최근에 드라마에 데뷔를 한 신인 탤런트라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말에 뭐 JTBC 드라마는 아니고 타 방송 이렇게 드라마를 잠깐 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장면에서 갑자기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그때 소라야 이거 혹시 너야?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네. 맞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기자 역할이 필요해서 네. 제가 잠깐 출연을 했는데 아하. 뭐 얼굴은 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목소리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양 반장님이 또 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 드라마 시청률은 높나요? 0.7보단 높죠. 갑자기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싶구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국방부 장관 국회 간 날 국방부 압수수색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통일 외교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그 문제, 일단 먼저 국방부로 가보시죠. 자, 지금 국방부 청사 모습이 보이는데 검찰이 오늘 오전에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가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계룡대에 있는 육군 본부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실도 만약에 압수수색이라면 네. 지금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느냐, 네. 또 했다면 그게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추 장관 본인이냐 아니면 남편이냐, 이거를 좀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말이죠. 네, 추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이 전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주말 부부여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를 했다면 그 민원을 한 음성 녹취 파일과 그에 대한 대장 기록이 남는데,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에 녹취 파일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걸 입수를 한다면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방장관은 오늘
꼭 참석을 해야 하는 당사자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국방부 청사를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있을 때 검찰이 들이닥친다라고 예. 하면은 모양새가 굉장히 아. 좋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국회 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찰이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국회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 중인데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하죠. 정경두 장관 어떤 답변을 했는지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정경두 장관은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군은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 예. 뭐 이렇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도 어떤 법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그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답변의 어떤 연장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은 그렇죠. 일단 정 장관이 근데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국회에 나와서 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네.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게 하루 전인 9일에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민주당 의원들과 워크숍 형태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였고 국방 상임위원에게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놓고 야당에서는 입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자, 일단 이 추 장관이 출석했던 어제 대정부 질문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의 파상 공세 있었죠. 자, 추 장관의 입장이 조금 미세하게 바뀐 과거와 비교해서 좀 바뀐 발언도 있었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가시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해.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그럼 보좌관이 아드님 지시받고 국방부 장관실과 부대에 전화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사 지침을 내렸다라고 오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 장관이 지난 1일 예결위에 나와서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라고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14일에는 보좌관의 전화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약간 말이 좀 묘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어제는 이제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는 입장을 반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한지 안 한지는 말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설령 추후에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돼도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보좌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죠. 자,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면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자네 혹시 내 허락 없이 국방부에 전화한 적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임설아 반장이 얘기한 것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이 전 보좌관 최모 씨가 추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네. 군에 전화를 했다. 이런 예.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이 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요. 이 전 보좌관 최 씨로부터 아들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를 포착했다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네. 군에 문의를 했다. 네. 그 보좌관이. 네. 자, 일단 그 부모님이 휴가 연장 민원을 직접 넣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문건에 대한 질의도 어제 나왔는데, 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분이실까요?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우선 누군가는 국방부에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우리 부부가 주말 부부라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역시 또 이걸 가지고서도 정치권에서 많은 좀 논란이 있죠. 네, 이제 당장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좀 약간 뭐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보, 추 장관님 댁에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전화기 없어 주말 부부인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보일러 회사 카피를 패러디해서 추 장관의 발언을 비꼰 거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뭐 주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좀 뭐 SNS도 있고 전화를 왜 못했을까라는 궁금해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요. 자, 이 장면까지만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 장관이 이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 공세에 발끈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잠깐 보여주시죠. 일초에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인정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엄마가 그냥 추미애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아들 얘기를 하다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고 말이죠. 자, 아무튼 지금 뭐 검찰, 뭐 국방부 압수수색도 하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